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64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64페이지 맞습니까? 지난주에 1조 목적, 2조 용의 정의, 그 다음에 3조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적이 가장 안 중요하다고 했죠.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4페이지 등록입니다. 등록의 및 성격인데,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앞에 부분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65페이지 양가로 2번 성격을 보니까 명령적 행정행위, 기속성, 명령적 행정행위는 시험에 출제된 적 없습니다.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뜻이고, 2번 기속성, 구속성,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 반대입니다. 등록 요건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재량행위 반대가 기속성입니다. 동그라미 3번 개별성. 개별성은 예를 들어서 공동사무소라 하더라도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일신전속성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별도의 폐업신고가 없어도. 그 다음에 66페이지 단속규정이다. 그리고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속규정이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그렇게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67페이지 등록 절차, 등록 절차가 자격 취득에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 등록 절차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인데 먼저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주고, 통지했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도 해야 됩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 이게 큰 절차고요. 다시 그러면 67페이지 등록 신청에 2번, 방가로 2번에 보면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이 말은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즉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제되니까 수험생들이 엄청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업을 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만두지 않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만약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이중 소속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물건 직원으로서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할 수 있으므로 소속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는,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그 외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소위 그 동그라미 4번 지역농협이나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같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밑에 특수법인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박스에 보니까 특수법인은 모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다만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등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업자는 등록합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특별법에 있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인터넷을 통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든 뭘 통하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사무소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하고 발로 뛰면서 하면 안 되냐 묻던데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 건축법에 위반됩니다.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이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고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3조사의 별표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소위 중개인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호가 아니라 2항입니다. 시험에 뭐 2항이냐 2호냐 나오진 않지만 법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게 소위 중개인입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는 분들은 신규 등록이 안 되죠? 신규 등록이 안 되고 오로지 기득권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영원히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득권만을 인정합니다. 6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변호사라도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등록 신청 전에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즉 사무소 확보된 상태에서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데 시군구 조례가 되겠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니까.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3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야 되는 것 19가지를 적어놨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시군구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야 된다. 5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도 조례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프린트 안 받으셨어요? 예. 처음 들으시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참고 계속 보시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좀 애매한 과목이에요. 수험생들이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뭐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쉽다고 하던데 뭐 70점, 80점 받는다고 하던데 나는 최고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민법이 어려운데 민법만큼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훨씬 쉽다 이 뜻이죠. 공부 전혀 안 하면 이것도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만큼 공부했을 때 민법보다는 훨씬 쉽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민법 같은 건 리갈 마인드를 요하지만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 등록관청입니다. 여기 등록관청 적어놨는데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주소가 원주시에 주소가 있고 사무소를 춘천시에 차리려면은 등록관청은 춘천시장이 되겠죠? 또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라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성남시 분당구라면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면 강남구청장이고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구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관청, 토지거래 허가받는 허가관청,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청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공법에는 수원시장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시장이 하는 일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좀 헤맬 수도 있어요. 새벽에 막 친구들한테 밴드를 제가 한 50개 정도 가입했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4시에 이 스팽글 올라왔다고 그때 또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지금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헤매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이상한 걸 올라와도 어쨌든 제가 올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그 비밀번호를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런 거하고 같이 네이버 이메일 비밀번호하고 갖고 이러면 해킹 당한다고 돼 있더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킹 당했어요. 이때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양가로 2번 등록관청까지 봤습니다. 등록관청.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69페이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이 개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등록기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개인의 등록기준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지선다행이니까 두 가지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법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이 70페이지 중간에 방가로 2번 별표 3개를 하시고요.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암기 프린터에 이것만 암기해도 7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죠.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을. 근데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법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다만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교과서 70페이지 맨 밑에서 한 7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5개가 있어요. 5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 차린다고 배우자한테 3억 돈 준비하라고 했다더라고요. 3억 왜 하니까 보정설정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 이상이죠. 법인 하려면. 그리고 자본금 5천 하면 2억 5천이잖아요. 거기에다 보증금에다가 권리금까지 합하면 3억 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정설정금액 2억 해봐야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면 얼마 안 돼요. 보험료는 1년에 보험료만 내면 되고 또 자본금 이것도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돈 없어도 다 해줍니다. 실제로 개업하려면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충분해요.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권리금 한 2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월세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개업하려면.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뭐 돈 3억 준비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 7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대표자는 순서가 우리 책에 예? 자본금 뭐요? 5번에 있어요? 이 순서가 지금, 제가, 근데 순서가 좀, 우리가 법조문하고 다르게 돼 있네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제가 이게 책을 안 보고 해서 근데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는데 3번. 이게 3번에 있는 게 이게 법조문 순서대로거든요. 우리 책은 지금 법조문 순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잠깐 그 순서를 다르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 1번, 동그라미 1번을 그러면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이게 순서가 지금 법조문 순서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외국 회사가 차리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합니다.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였습니다. 포함이었습니다. 거기는 포함인데 여기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사람이라고 임원 밑에 근무하는 사원이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데 56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그럼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이 총 6명이다. 포함해서 6명인 경우에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2명, 3명,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총 6명이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 돼야 되냐고요? 답은 3명이죠? 2명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6명 중에 대표이사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머지 5명인데 5명에 3분의 1을 하면 한 이게 1.666, 1.7명 정도 되죠? 대략. 그럼 1.7명이라고 보면 사람을 1.7명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2명이어야 되겠죠? 1.7명은 안 되니까 2명, 대표이사 1명, 공인중개사 하면 총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원은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중개법인을 만들려면. 우리 일반 상법상 법인은 이사 1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소한 임원이 2명은 돼야 되고요. 그럼 임원이 총 2명이라면 이 중에 2명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대표이사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총 2명이라고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돼? 임원이 총 2명이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머지 1명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사람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1명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임원이 2명이면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이게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2번입니다. 맨 위에 2번. 실무교육 동그라미 3번, 저는 동그라미 3번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재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이런 말 안 적어도 모든 임원이니까 다 되겠죠?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죠? 모든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만 교육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순서가 3번을 저는 4번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순서가 우리 교재에 프린트 내드린 거에는 3번 이게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3번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3번이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어요. 중개업 외에도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도배센터 알선이라든지 주택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죠.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게 아니라 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전부 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대장부터 먼저 만들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는 안 돼 있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등록 기준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 결격사유, 동그라미 4번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이거는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법 10조에 별도로 결격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5가지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5가지.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 밑에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1번하고 4번은 아니고 2번, 3번입니다. 시행령 13조를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2번, 3번만 등록 기준입니다.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 기준에도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13조를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인데 두 번째 줄 맨 뒤에 7일 이내입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놨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이 걸리는 이유는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인데 제가 등록해보니까 4일이나 5일 정도 되니까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본적지 신원조회 할 때 이게 공문을 보낼까요? 아니면 시험에 뭐 공문 보낸지 안 나오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문을 보낼까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7일 이내에? 전화하더라고요. 공문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공무원 그 결제 올린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그 기한 용지에 보니까 수화자, 송화자, 담당자 이름 다 적고요. 통화 시각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와 통화해서 확인하였음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올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공문 왔다 갔다 하면 3, 4일 만에 다 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협회에서도 협회 지부에 전화해봅니다. 지부에 전화해가지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다.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편지 옵니다. 편지.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증 교부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이 칠판에 적어놨어요.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7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가 있죠. 이 등록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76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에 보니까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2번, 암기 프린터 2번. 76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보다는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에 옛날에는 자격증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 서류가 실무교육 수료증을 4번을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보니까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작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세 개는 등록 신청하려는 모든 자가 공통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공통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제출하는 건 이건 외국인만 해당됩니다. 외국인만.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본적지 직접 신원조회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교도소 갔다 왔는지 우리나라에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교도소 갔다 온 적 없다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76페이지에 있고 서식에 우리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입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이건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게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에 있는 게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을 보니까 거기 밑에 등록인장인, 변경인장 이렇게 돼 있죠. 77페이지. 자, 그래서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면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7페이지 등록증에 찍으려면 등록증 내주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겠죠? 포괄적으로 법에는 시험에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등록증이 찍어야 되니까. 법에는 포괄적으로는 업무 개시 전에,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록 절차를 하고 쉬었다가 78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부터 하겠습니다.